여러분도 그 최근에 보시면 그 신규로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60대, 70대, 그러니까 60대하고 70대가 최근에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기본적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지금 이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지금 행태에 놓여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고 종목도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시장 들어오면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아마 소외를 받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신규로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사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직접 전화를 받고 싶다 그러면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제가 먼저 한번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보시니까 클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 있죠. 42,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반도체 설계 자산, 우리가 IP 개발하는 기업이고, 또 CSL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그 다음 온 디바이스 AI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 종목은요 테마에 상당히 많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기업은 적자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거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상장 주수가 1000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에 오늘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0만 주씩 거래가 터지잖아요.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은 이 기업은 조금만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 주가 아마 달릴 클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42,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손해보고 파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장에 워낙 관심이 많은 종목이라서 매수한 가격대가 42,000원이니까요. 42,000원 기다리세요. 여기 오면요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38,900원이니까요. 손실 보지 마시고요. 42,000원 정도 오면 한번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다시 또 싸게 재매수. 이 종목은요 기다리면요 얼마에서 한 36,000원 정도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해요. 많이 오르면 팔고 또 다시 또 싸게 잡는 전략이니까요. 42,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구사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주가가 이렇게 이겨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행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런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손실 보지 말고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컴퍼니 봐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네요.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3%. 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대응이라는 거, 이 얘기는 그런 거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지금 상태에서 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뭐 손절치고 대응이라는 거는 뭐 얼마까지 올라가면 정리하고 내지는 또 얼마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게 대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응인데 지금 뭐 반토막 난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어요. 자,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네, 빠져도 너무 빠졌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3D 카메라 요거 신제품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요쪽이 지금 좀 신제품으로 내놨으니까 그게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좋다라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장비, 삼성 SDI에서 야, 니들 장비 좀 전고체 배터리 전지 장비 좀 개발해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의뢰를 받아서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또 개발이 잘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인데 이 미래컴퍼니는 로봇 쪽을 오랫동안 했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실적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복강경 수술 로봇을 하는 기업인데요. 4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년에 한 대꼴로 이렇게 팔았겠네요. 4대를 팔았는데 4년간 4대를 팔았는데 작년에 5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너무 머네요, 지금. 너무 머니까 일단 이거를 뭐 지금 비중이라도 좀 작으면 뭐 10% 정도나 그 정도가 된다라면 뭐 한번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23%에서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간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보유만 하시고요. 자, 지금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내일 당장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시간이 좀 길게 이렇게 가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저항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한 35,000원 근처 정도 이쪽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비중 23% 되시면요. 일단 지금 현재는 조금 보유해 보시고 35,000원 근처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이거 한 반쯤은 덜어내세요. 그리고 그러면 비중이 뭐 한 1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절반 정도를 정리하시면 아래로 주가가 빠져내려오면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절반 정도 리스크가 매도를 하시고요. 그게 또 주가가 좀 밀려서 3만 원 근처 정도, 이게 35,000원까지 간다라면 그 다음에는 3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3만 원 근처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만 5천 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고 요거만큼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삼성물산을 올려주신 분이 있죠.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보니까 삼성물산을 11만 7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수익이 상당하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11만 7천 원이니까 오늘 현재 지금 종가가 얼마입니까? 16만 3천 원이니까 지금 보니까 수익이 대략 40% 수익이 나 있네요. 예, 삼성물산 지금 수익이 지금 40% 정도 수익이 나 있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배팅했나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배팅을 했을까 한번 제가 볼게요. 1월 1일 날 외국인의 지분이 몇 프로였냐면 20%였어요. 예, 지금이 외국인 지분이 몇 프로예요? 지금 23%예요. 예, 3%가 늘어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외국인 지분이 3%가 늘어났어요. 삼성물산에. 요 3%가 얼마냐? 삼성물산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1억 559만 1,670주인데 여기에 3%니까 0.03을 곱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550만 주 가까이 되네요. 와, 이게 외국인들이 삼성물산 주식을 올해 들어서 550만 주를 배팅을 했네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오늘 보니까요. 예,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0조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세요. 삼성물산의 지금 예,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 삼성전자 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삼성생명 지분, 그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 삼성 SDS 지분 합치면은요, 요게 합치면 지분 가치가, 유가증권 가치가 얼마 정도 나오냐? 한 4조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분석해주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석해주는 전문가가 있냐고요. 지금도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유가증권 가치가 44조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거죠. 고로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릴게요. 단기와 여유와 중기를 말씀드릴게요. 단기를 보시는 분은 17만 5천 원 매도하세요. 단기를 보시는 분들. 그 다음 여유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9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다. 나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 싶으면 사상 신고가를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예. 사상 신고가가 얼마입니까? 볼까요? 예, 사상 신고가가 대략 얼마 정도 놓여있나 보겠습니다. 이게가, 예, 월봉 차트니까, 예, 사상 신고가 얼마입니까? 21만 5천 원이네요. 21만 5천 원 가져가세요. 예, 끝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21만 5천 원 가져가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단기, 여유, 중기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최대한 가져가가지고 삼성물산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도 수익이 40% 났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30% 정도의 수익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70%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최대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칩셋 미디어 올려주셨네요. 33,650원에 비중 15%. 자, 종목 상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저 히트 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야인시대 이 저녁 9시 방송의 히든카드에서 히트 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16,550원이었으니까 지금 더블이 넘게 올라왔죠. 근데 저는 진짜 그게 소원이에요. 뭐냐면 저 밑에서 잡아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꾹 붙잡고 있다가 수익 되게 크게 이 종목만 하더라도 더블 넘게 났지 않습니까? 더블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특히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좋은 종목을 많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더블 난 종목들만 하더라도 꽤 많습니다. 근데 다 거의 뭐 보면 물려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설마 이날 매수를 하신 건가요? 33,650원이면 어쨌거나 좀 고가에 매수하신 건 맞습니다. 자, 길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길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유하세요.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명인들여 복귀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HBM이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죠.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GPU 같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은 학습 단계 한참 학습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AI에 대한 학습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추론이라는 단계로 AI가 들어갈 겁니다. 그 추론 단계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NPU라는 반도체 칩이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 NPU 같은 경우는 전기 소모량도 GPU보다 훨씬 적고요. AI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그 작년에 그 NPU IP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제가 이 AI가 반도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있었다라면 작년에 사서 그냥 들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16,000원대 그때 매수해서 그냥 쭉 들고 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도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훨씬 위의 가격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세요.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제가 이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아마 4차 목표가를 드린 게 4만 원 정도를 드렸을 겁니다. 아마 시간 투자하신다라면 이 4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좀 보유를 하시고 시간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네, 가지고 고맙습니다. 계시나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전력, 예. 네, 한국전력 매수가 19,700원이요. 19,700원에 비중은 몇 프로 가지고 계세요? 15%예. 15%. 지금 이제 수익이 났다, 그죠? 네, 조금 났는데, 얼마까지 갖고 가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최소한 보유 기간을 얼마 정도를 보셔야 되냐면 연말까지 네. 보세요. 연말까지? 네, 제가 최대한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네. 좀 더 나아가서 한 2년 가까이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연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나는 좀 짧게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한 6월 달까지 보세요. 6월달까지는 한 얼마? 네, 그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네네. 잘 듣고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세요. 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나와 있는 한국전력이라는 종목하고 한국가스공사 있잖아요. 이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한국가스공사고요. 이게 한국전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있잖아요. 지난해 이자만 얼마를 이자를 지급했냐면 6조의 이자를 지급했어요. 엄청난 이자를 지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와 있는 요 한국전력이 지난해 이자 있잖아요. 이자요. 이자를 얼마를 약 한 4조 정도의 이자를 지급했어요. 가스공사가 한 1조 한 6천억 정도. 그래 합해가지고 이게요 6조 가까이 이자를 지급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이 공기업을 이토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많은 건 선거용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선거용으로 활용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아마 총선이 끝나면, 저는, 본격적인 저는 아마 전기세 인상이 저는 나온다고 봐요. 저는 악재는요, 저는 거의가 올해 정도 되면 악재가 거의 마무리된다고 봐요. 이거는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 제가 1년을 이야기한 것은 이게 주봉이고 월봉이고 연봉이에요. 제가 연봉 차트를 올려서 한번 말씀드렸죠. 저번에도요. 보세요.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 차트인데 이게 하나가 이게 1년짜리예요. 1년, 2년, 3년, 4년이잖아요. 1년, 2년이죠. 1년, 2년, 3년, 4년이죠. 이게 1년이고요. 1년, 2년, 3년, 4년이죠.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몇 년씩 상승을 하냐면 보통요 3년에서 4년을 상승하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는 이유가 왜 봅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래의 주가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올해 1년 차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제가 1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올해도 상승하고 좀 내년도 상승한다고 봐요. 올해도 상승하고 좀 내년도 상승한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의 가격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제가 최소한의 가격은요,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 3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좀 제가 여유가 되면요, 3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를 제시해 드리냐면은 저는 4만 원이에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 3만 원.
좀 여유가 되면 35,000원. 좀 중기 투자하면 4만 원까지 저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봉으로 보시면 주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지금도 40%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40%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40% 저는 상승세가 나온다고 봐요. 예, 그러면 8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잡아둬라. 한국전력 잡아두고 한국가공 잡아둬라. 그렇게 내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다.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 짧게는 한 6월달까지 보고 아니면은 그냥 한 내년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기로 네. 보시려면 아까 3만 원 보시면 되고 단기로는요. 네. 예, 그다음은 좀 여유가 되면 35,000원. 1년 정도 내다보시면요 4만 원까지 보셔도 돼요. 그런데 죄송한데 한국가스공사도 그러면 같은 비율로 보면 예, 됩니까?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한번 간단히 봐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나 다를 게 없고 똑같은 공기업이잖아요. 똑같이 에너지 기업 아닙니까? 그죠? 네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로 보시면 되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네. 아무튼 한국전력을 지금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조정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말고요. 네네. 마음을 좀 독하게 잡수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SPG 올려주셨습니다. 34,7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5%. 추가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꼭 이 종목이라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 SPG 작년에 8월 말쯤에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0% 가까이 수익 났죠. 그래서 리뷰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쳐다봤었어요. 그거는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이때겠네요. 자,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면 8월 말 정도였으니까 이때 정도에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명인들의 복귀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요. 대주주들이 팔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3년도 9월 7일, 이승로, 이춘직, 이분들, 회사 임직원들이죠. 임원들이 주가 올라가니까 그냥 판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근데 주가 자체는 지금 좀 많이 빠져내려왔으니까 추가 매수도 작년에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정도까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겠지만, 자, 이거 SPG만 주식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맨날, 이 로봇주들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세요. 그런 쪽으로. 자, 이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다가 감속기를 납품을 합니다. 감속기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감속기를 만들 능력도 보유한 기업이에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그건 이 SPG 거를 쓰고 있는데요. 자, 임직원들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이 SPG 같은 경우도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두고, 차선을 선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이 SPG를 샀다 생각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비중만큼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올라가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SPG를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수익 내고 빠져나오면 돈에다 금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이 종목 SPG보다는
올라갈 때 탄력도 더 붙을 수 있고요. 좀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SPG를 매수하셔서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하셔갖고 그 두 개를 수익을 평균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제약주 하나 봐드릴게요. 제넥신 있죠. 9,980원에 10% 보유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었고요. 어떻게 이제 손실을 줄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여러분들 이게 그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를 잘못 잡게 되면 제가 한번 차트 보세요. 이게가 여러분들 월봉 차트예요. 한때 여러분들 2020년도요. 불과 2020년도 주가가요. 13만 원짜리였어요. 이게가 13만 원이라고요.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가요. 7,960원이에요. 생선 토막,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여섯 토막, 일곱 토막, 여덟 토막, 아홉 토막, 열 토막, 11토막, 12토막 났어요. 이게 무슨 생선입니까, 이게? 12토막 났다고. 지금 13만원짜리가 지금 7,900원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넥신이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항암 그 면역 치료제라든지 또는 차세대 뭐 단백질 신약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만큼 이 신약 개발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의 지금 그 실적 한번 볼게요. 신약 개발이랑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약 개발이 어려운 겁니다. 보세요. 2020년도 보시면 적자죠. 392억 적자. 2021 194억 적자, 2022년도 330억 적자, 지금 3분기까지가 적자,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R&D 비용, 연구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계속 들어가는 적자 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중에 재무구조가 엉망으로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요, 지금 급락이 나오는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 앞타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앞타바이오예요. 이게 앞타바이오 종목입니다. 이게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에요. 최근에 보세요. 급락하죠. 보세요. 이날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냥 급락해버리잖아요. 보세요. 이게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왜 급락할까요? 앞타바이오가 주가가 왜 급락을 할까요? 3월 달이 있잖아요. 3월 달이 지금 상장 폐지의 달이에요. 좀 조심하셔야, 3월 달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내일 제가 맹인의 복귀에서 한번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나와 있는 요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제넥신은 이분께서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세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면 이건 한 9,000원 가까이 반등은 나와.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 매도하세요.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이 종목 기다리고 있다가 9,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셀바스 AI 올려주셨습니다. 23,3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20%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유난히도 저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상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셀바스 AI도 12월 달에 추천해드리고 리뷰까지 해드린 종목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AI 관련 주식들 적자 나는 기업들 되게 많죠. 뭐 어떤 AI 명찰만 붙이고 있으면 되게 막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시가총액 뭐 4천억, 5천억, 6천억 그냥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AI 쪽, 이 우리나라 음성인식 쪽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좀 필기 지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요거 굉장히 좀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음성 인식해서 인식률 정확도를 보게 되면 한 98% 정도, 물론 다른 쪽들 제가 코파일럿 이런 걸 써보면 그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인식이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기업 중에는 상당히 좀 인식률이 높은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I 음성인식 관련해 갖고 특허를 한 70, 80건 가까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는 좀 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은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좀 쭉 횡보하면서 이 바닥을 다지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유를 하셨다가 뭐 올해도 가장 핫한 게 AI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이런 것들이 또 툭툭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금 AI 쪽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죠. 그리고 구글이나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AI 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면서 이런 재료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자, 그때마다 이 셀바스 AI의 주가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22,000원 정도면 한번 저항선 근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셨다가 22,000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2,000원이란 가격을 돌파를 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25,000원 정도까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뭐 한 22,000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원준 있죠. 예, 원준 3만 원에 비중 2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우리가 이분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열처리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원준이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 3만 원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적자로 좀 전환돼 있잖아요. 그죠? 워낙 지금 낙폭이 재무구조는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 안정적인데 이게 이제 적자로 지금 지난 3분까지 적자로 지금 전환돼 있잖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을 20%. 근데 이 종목에다가 비중을 20% 친다는 것은 저는 제가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최고로 좋은 종목에 저는 배팅을 20%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종목의 비중이 저는 20% 넘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최고 좋은 종목 20% 배팅을 해요. 그 다음 10%, 15%. 저는 10에서 15%, 20% 해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양대 시장의 종목이 2,500개예요. 그 2,500개 종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5개 20%, 20%, 20%, 20% 해도요. 5종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5번안 드는 종목입니까? 원준이라는 종목이?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보세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이건요. 이게 몇 프로짜리입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20%짜리네요. 요게 17%짜리네요. 요게 14%짜리고요. 요게 13%짜리고요. 요게 16%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요게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장중에는 플러스가 크게 나왔다가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매물이 쌓여. 이게 또 대량거래 세웠잖아. 보세요. 이렇게 대량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백이 엄청나게 매물백이 이게 매물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요 고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앞으로요. 이게 못 넘어간다니까요. 워낙 매물백이 심하기 때문에 보세요. 제가 이걸 만약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제가 없앤 다음에 제가 매물백 볼까요? 이게 매물백이에요.
이거 제가 매물백이 요 가격대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많이 가도요, 24,000원은요, 이거는 아마 엄청 어려운 가격대예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3만 원이면 여기가 3만 원이잖아요. 이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못 가요. 올해까지 이거 3만 원 가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기술적으로 있죠. 이거를 한번 장중에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주가는 얼마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은 한 22,000원 정도. 요 정도나 한 23,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BNC 봐드리겠습니다. 5,200원에 비중은 30% 매수하셨고요. 저 5,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어제 아니면 오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양해일 중에 하루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돌파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한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오늘 미용 기기들, 뭐 필러, 그다음에 보톡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오늘 휴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장중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자, 요게 뭐 장중에 한 19% 정도 올랐다가 10% 정도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뭐 그런데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국 BNC가 훨씬 더 세죠. 한국 BNC는 작년 실적이 좀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한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리고 이익 역시 작년, 재작년에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났었는데 60억 정도 흑자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기업 내용은 좋아지고 기술적으로도 이 전고점 있는 가격 이걸 돌파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주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주봉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가격대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격대는 6,000원 넘어가면 조금씩 저항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강한 저항대 구간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주봉을 또 그냥 뚫고 확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보고 계시다가 여기 6,5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더 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요즘 주가 움직이는 부분들 보게 되면 워낙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희망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저 6,500원이라는 가격대를 그렇게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저 6,500원 근처, 그러니까 6,4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 그쯤 될 것 같아요. 그쯤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차로 뭐 한 6,400원에서 5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그걸 돌파하고 나면요. 돌파를 강하게 한다라면 한 10,000원 근처까지도 열리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잘 보셨다가 6,500원 근처에서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30%시니까 한 6,5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절반 정도 던져주고 나머지 절반을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가격대 그거 참고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